도둑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가족이라고요? 진짜 사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땅, 저는 그냥 빌려준 거였어요. 시동생이 농사 짓겠다길래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시골밭. 아빠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우연히 다시 찾은 그 땅 위에 콘크리트 벽이 올라가 있고 철근이 박혀 있고 간판 구조물까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농사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애초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건물 지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황급히 시어머니께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어요. 어차피 내가 받은 유산도 내 남편한테 파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니? 그 말 듣고 속에서 뭔가 퍽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빠가 제게 남기고 가신 마지막 마음, 그걸 가족이란 이름으로 훔쳐간 이야기요. 그날 아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엄마 목소리는 말끝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아빠가 그냥 숨을 안 쉬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고 가슴이 콱 막혔어요. 바로 내려갔어요. 이미 아빠는 마루에 하얗게 누워 계셨고 평생을 살았던 집도 그 순간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고요했어요. 지나치게. 그래서 더 아팠어요. 그 정적이 아빠가 사라졌다는 걸 자꾸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장례 치르고 정신을 좀 차린 건 한참 뒤였어요. 아빠가 살아생전 직접 정리해 두신 서류들을 마주한 건 그때였죠. 엄마와 제가 아빠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찾았어요. 그 안엔 토지대장, 통장사본, 그리고 손글씨로 쓴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이 땅은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너한테 맡긴다. 내가 오면 여긴 다시 따뜻해질 것 같다. 그 글을 읽는데 숨이 막혔어요. 울지도 못했어요. 손끝이 얼얼했어요. 그 땅은 제가 어릴 적 매달리던 감나무가 있던 곳이었고 아빠가 유채꽃 심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자리였거든요. 저는 그걸 품에 안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일이 터졌죠.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그 아버지 땅 말이다. 내 시동생이 거기서 농사 좀 지으면 안 될까? 처음엔 너무 의외였어요. 그 사람은 평생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었고 흙 한 번 안 밟은 사람이거든요.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물을 마시던 남편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말을 꺼낼까 말까 몇 번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젠 슬슬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땅 얘기를 꺼낸 뒤로 제 마음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여보, 나 그 얘기 좀 할까 해. 남편이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뭐?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한테 남긴 땅 있잖아. 응, 시골에 있다는 그 밭 말이지? 거기 뭐? 그게 그냥 밭이 아니야. 응? 땅이랑 통장 포함해서 유산이 7억 정도 돼. 그 중에서 그 땅만 해도 지금 시세로 치면 4억은 넘을 거야.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짜야? 응. 원래는 아빠가 조용히 정리해두셨는데 유언처럼 내 이름으로 남기셨어.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약간 당황한 듯 물었어요. 근데 그 정도면 꽤 큰 금액인데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솔직히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라서 말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거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거기 아빠랑 내가 매년 봄마다 꽃 심고 감나무 가지 치고 어릴 때 넘어져서 울고 손잡고 걷던 자리야. 나한텐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기억이고 아빠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마음이야. 남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표정은 아직 복잡했지만 대답은 조용했어요. 그랬구나. 몰랐네. 그래서 내가 말하려던 건 어머니께서 시동생이 거기서 농사 좀 지어보겠다고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 뭐 잠깐이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쓸 일은 없잖아. 지금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컥했지만 저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잠깐이라면 괜찮겠지. 나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전화를 드렸죠. 네,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당장은 쓸 일이 없고요. 하지만 그 말이 제 인생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죠. 그날은 그냥 시골 공기나 쐬러 가자는 마음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장 보러 갔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아빠 땅 한번 가볼까? 엄마도 오랜만이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햇살 좋은 여름 오후에 그 길을 걸었어요.
언덕을 오르는데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없던 커다란 그림자가 나무 뒤로 드리워져 있었어요. 엄마, 저기 뭐야? 걸음을 재촉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게차가 우르릉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콘크리트 벽, 붉은 벽돌 더미, 철근 구조물, 그리고 대형 간판 틀까지 한쪽에 세워져 있었어요. 말도 안 됐어요. 이건 농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건물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숨이 가빠졌어요.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고 가슴이 쿵쿵 울려서 잠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야. 내가 빌려준 건 농사 짓는 밭이었어요. 나중에 아빠 제사 때 꽃이라도 심을 수 있게 비워놓고 싶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땅 위에 누군가가 몰래 건물을 올리고 있었어요. 기초도 다지고 철근도 받고 이건 하루 이틀 일로 끝나는 공사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누구 하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빠가 내 이름으로 남겨준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보다 먼저 배신감이 들었어요. 나는 그 땅을 믿고 빌려줬어요. 가족이니까. 시어머니가 부탁하셨고 시동생이 농사 짓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그 뜻 존중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돌아온 건 이런 식의 기습이었어요. 눈물이 나려다가 너무 어이없어서 울 수조차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말없이 땅만 봤어요. 나 어릴 적 감나무 있었던 자리, 유채꽃 심던 언덕, 아빠가 내 손 꼭 잡고 걷던 그 길, 그 모든 기억 위에 지금 시멘트가 부어지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풀리고 숨도 못 쉬겠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내가 지금 보고 온 게 현실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철근 구조물, 콘크리트 벽, 그 위에 쌓이는 배신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걸 정말 그냥 넘겨야 하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자꾸 그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리고 결국 다음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더는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땅은 제 마음이니까요. 아빠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마음이니까요. 어머니, 저예요. 저 하나 여쭐 게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 있니? 혹시 그 땅에 건물 올라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시동생이 거기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 자리 괜찮다면서 뭘 좀 해보겠다고 하길래. 근데 어머니, 제가 그 땅 농사 짓는다고 해서 잠깐 빌려드린 거잖아요. 건물 짓는다는 얘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야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요즘 세상에 밭농사로 뭐 하니? 그래도 내 시동생이 뭐라도 해보겠다잖니. 가족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 말이 뇌리를 때렸어요. 아니, 내 땅인데 건물을 짓는 걸 왜 하다 보니로 설명할 수 있죠? 어머니,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거 애초에 농사 짓겠단 말은 핑계였던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약간 언성이 올라간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그렇게까지 말할 거니? 내가 너 믿고 너한테 부탁해서 내가 허락했잖아. 그 땅 내 이름으로 돼 있다지만 결혼해서 같이 사는 이상 내 남편도 받는 권리 있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 바로 그 말이었어요. 남편도 받는 권리 있는 거 아니냐?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 땅,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빠가 직접 제게 남기신 거예요. 아빠가 손으로 쓴 편지에 분명히 너에게 맡긴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족끼리 나눠야 한다고요? 그 땅은요, 그냥 부동산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빠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걸 이렇게 몰래 건물 올려놓고 나중에 같이 쓰는 거 아니냐고 하면 그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건데?
저 당분간 땅 사용을 멈춰달라고 말씀드리려 했어요.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다시 절차 밟고요.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뚝. 전화를 끄는 건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게 창밖을 봤어요. 햇살은 따뜻했는데 내 마음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축축하게 식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입에서는 한마디 말도 안 나왔어요. 무력했어요. 그리고 외로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 주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시동생을 만나야겠다고요. 그 사람은 평소에도 저랑 말을 길게 나누는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 시공 현장 근처에 있던 시동생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 헬멧 쓰고 현장 소장하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농사 짓겠다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죠. 경수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태연하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속이 끓어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얘기 좀 해요. 이 땅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거요? 작은 창고 하나 짓는 거예요. 기계 좀 보관할 데가 필요해서요. 작은 창고? 지금 철근 뽀뽀 있는 거 다 봤거든요. 간판 프레임까지 세운 거 내가 똑똑히 봤어요. 경수님,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거예요. 창고에 간판이 있으면 뭐 어때서요? 이게 지금 내 땅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죠? 근데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서운하죠. 게다가 이 땅 반은 형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니까 반은 권리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또 나왔어요. 반은 남편 것도 아니냐는 그 말. 그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명의도 등기부도 다 내 거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경수님, 그렇게까지 예민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고, 나한텐 건물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 나 몰래 가족끼리 다 짜고 친 거 아닌가요? 경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입술이 떨렸어요. 심장이 벌렁거렸고 눈물은 이미 차올라 있었지만 참았어요. 절대로 여기서 울 수 없었거든요. 이건 내 마음이고 내 아빠의 마지막이야. 그걸 돈으로 계산하고 명의로 따지고 가족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거 난 절대 못 받아들여. 시동생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법대로 하든가요? 그 한마디에 정말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이젠 가족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싫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어요. 여보, 나 오늘 시동생 만났어. 그래? 뭐래? 법대로 하재. 내 땅인데 지들끼리 결정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법대로 해보라고 하더라. 남편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런 말까지 했어. 응, 나 그 땅에 진심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그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겨준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추억이고 마음이라고. 알아. 그건 이해해. 근데 왜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줘? 왜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왜 시동생은 건물을 짓고, 왜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나도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어. 근데 우리 엄마도 동생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땅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족끼리 뭐 어때 하고 넘어가려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고, 남편은 묵묵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속에서 작게 무너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걸 진짜 법적으로 가야 하나? 가족끼리 이 정도 일로 법에 기대는 게 맞는 걸까? 수십 번 자책하고 또 수십 번 화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그 말, 그럼 법대로 하세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선의도 무너졌어요.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남편 몰래 조용히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짓고 상의도 없이 사용 중이며 시세만 약 7억입니다. 건물은 철근 구조, 상업용 간판 프레임도 세워져 있고요. 분명히 농사 짓겠다 해서 허락했는데 지금은 완전 상업 목적입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들으며 서류를 넘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명백한 무단 점유 및 무단 신축입니다.
철거,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숨이 확 트였어요. 누구라도 제 편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맞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이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선을 넘은 일이었어.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거길 왜? 법적 소유권 확인하고 왔어. 건물 무단으로 짓는 건 불법 점유라고 하더라. 진짜 그 길로 가려는 거야? 우리 엄마랑 동생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해야겠어? 그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웃었어요. 비웃음도 아니고 황당해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상대가 누군진 중요하지 않아. 내 걸 훔치려 드는 순간 그게 도둑이야. 그게 설령 가족이라도.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넌 왜 그렇게 삐딱하게 봐? 다 가족이잖아. 너 하나 이해 못 해줘서 이 난리를 쳐야겠냐고. 당신 이해는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묻지도 않고 땅에 건물 짓고 그걸 정당하다고 우기고 내가 따지면 내 남편이 반 권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텐 이해가 아니라 대처가 필요해.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한 집에 살아도 눈을 안 마주쳤고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고 결국 며칠 뒤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너 요즘 낯설어? 낯설다.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나는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이 선을 넘었고 나는 그 선을 지키고 있을 뿐인데 변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요. 달라졌어요. 더는 호구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부터 목소리에 싸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변호사를 찾았다며? 네, 이게 무슨 망신이니 가족끼리 법적 대응? 너 그렇게 속 좁은 애였니? 어머니, 저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면 아프고 배신당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내가 받은 유산 그거 남편 없었으면 받았겠니? 너희 둘이 부부니까 아버님도 너한테 주신 거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건 아빠가 제게 남긴 거예요. 남편 때문에 받은 것도 누구 눈치 보며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제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가족이니까 남편이 반은 갖는다는 말로 그걸 가져가려 하세요? 가져가다니. 그 땅 잠깐 쓰겠다는 걸 그렇게 꽁하게 구냐? 너 너무했어 진짜. 어머니는 너무 안 하셨어요. 가족이면 최소한 한마디 상의는 하셨어야죠. 전화기 너머로 한참 숨소리만 들리다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우리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 또 먼저 끊으셨어요.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수신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무단 점유 건물의 철거 및 퇴거 요청, 정식 소장 접수 전 마지막 경고. 그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야, 네가 사람 새끼냐? 남편이 깜짝 놀라 뛰어나오고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어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남편 낳아준 시어머니고 너한텐 형제 같은 시동생인데 그깟 땅 하나 때문에 우리를 고소한다고? 그깟 땅이요? 어머니, 그 땅이요. 제 아버지예요. 그 위엔 제 가족의 시간이 묻어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그깟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감상팔이 할 거면 혼자 묻어두지 왜 줬어?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전 농사 짓겠다고 해서 빌려드린 거예요. 건물 올리라고 준 적 없어요. 지금 우리 얼굴에 먹칠하려는 거지? 주변에 이미 다 말했더라? 우리가 무슨 땅 강탈하는 나쁜 사람들처럼 됐다고. 저도 다 참았어요. 근데요, 건물 올려놓고 뻔뻔하게 남편 것도 아니냐는 말 들은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구나.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래. 우리도 널 식구라 생각 안 해. 이제 너 혼자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남편은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이건 되돌릴 문제가 아니야. 아빠가 내게 남긴 마음을 이젠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해. 내용 증명이 시댁에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소장이 접수됐다는 이야기가 시골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어디선가 흘러나온 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시동생 고소했다더라. 순식간에 제가 폐륜이 됐더라고요. 땅 몇 평 때문에 가족 고소한 싸가지 없는 여자? 시동생한테 땅 빌려줬다가 말 바꾸고 뒤통수 친 철면피. 그런 말이 동네 장터에서 경로당에서 심지어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서도 떠돌았대요. 어느 날 동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요즘 시댁 쪽 일이 말이 많아. 내 시동생이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닌다더라. 땅 물려준 것도 아닌데 멋대로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현실보다 말이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시동생이 사람들한테 내 욕하고 다닌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막아보려 했는데 지금은 나도 말릴 수가 없더라. 당신 동생이 내 이름에 먹칠하고 다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솔직히 나도 중간에 끼어서 너무 힘들어. 엄마는 엄마대로 내게 기대고 넌 너대로 나한테 다 쏟아내고 난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데 속이 확 식어버렸어요. 결국 당신도 내 편은 아니구나.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신문기일이 열렸어요. 시동생 측에선 건축비 지출 내역서와 지역사회 사업계획서를 들이밀었어요. 이 땅은 사실상 비어있는 유유지였고 가족 간 구두합의를 통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합의라니. 제가 농사 짓겠다는 말에 빌려준 걸? 이젠 마치 정식 허락이라도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마주친 시동생은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구나. 빌려 쓴 게 아니라 뺏어갈 생각이었구나.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그 땅, 건축허가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알아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건축 허가는 지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지목, 변경이나 소유자 동의서가 없습니다. 무단으로 서류를 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다시 뛸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럼 관할군청에 민원 넣을 수 있겠네요? 예. 위법 가능성이 있는 공사입니다. 정식으로 문제 제기 가능하고 필요시 고발도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군청 건축과로 갔어요. 정장에 서류 가방 들고 진심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요. 이 땅의 실제 소유자입니다. 건물 공사 중단 요청드립니다. 건축허가에 제 동의가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황했어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이거 문제될 수 있겠는데요? 그날 오후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무단 건축행위 확인으로 공사 중단 조치됨. 사진 찍어서 저장해두며 처음으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아빠, 나 지금 지켜내고 있어요. 늦었지만 당신이 내게 준 걸 내가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반격은 곧 역풍이 됐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이젠 눈에 눈물까지 맺고 너 정말 못됐다. 우리 가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공사 중지까지 시켜? 사람이 그렇게 매몰차게 살아서야 쓰겠니? 매몰차요? 전 지금까지 너무 참았어요. 그게 오히려 후회해요. 너 그 땅이 그렇게 좋으면 혼자 처박혀서 그 땅이랑 살아라. 넌 이제 우리 가족도 아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요. 당신들이 가족 아니라 해줘서 내가 더 편하게 싸울 수 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한 얼굴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제 앞에 섰어요. 변호사 또 만났어? 묻는 말부터 날카로웠어요. 응. 다음 재판 준비 때문에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게 잘못이란 듯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넌 대체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거야? 이게 끌고 가는 거야? 난 겨우 지키고 있는 거야. 누굴 상대로? 내 엄마야. 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더 조심했어야지. 가족이면 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했어야지. 너 지금 가족을 적으로 만들고 있어. 다 무너져가고 있어. 모르겠어?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야. 몰래 건물 짓고 내 유산 함부로 쓰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당신 가족이 무너뜨린 거야.
남편이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애쓰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곧 무너졌죠. 내 입장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난 그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운데. 넌 그냥 당신 입장만 옳다고 우기잖아. 그래, 우겼어. 왜냐면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든 적 없으니까. 당신 입장만 괴롭고 나는 안 괴로웠을 것 같아. 적당히 좀 해. 그깟 땅 한 덩어리 때문에 사람들 전부랑 등을 지고 살아야겠어? 그깟 땅? 그게 아빠야.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야. 돈이 아니라 기억이야. 눈물이고 온기라고. 그럼 그냥 혼자 품에 안고 살지. 왜 그걸 법정까지 끌고 가? 왜 이렇게 지독해? 지독해. 지독한 건 당신들 쪽이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건물 짓고 내가 뭐라 하면 남편도 반 권리 있다고 말하는 그 뻔뻔함이 지독한 거라고. 남편은 그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그 어떤 고함보다 아프게. 넌 참 무섭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남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가출했어요. 말도 없이 짐을 싸더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란 말만 남기고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남편의 방, 텅 빈 옷장, 거실에 널려있는 넥타이 하나, 그걸 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터졌어요. 내 곁엔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 남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빠 사진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아빠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사진 속 아빠는 말이 없었지만 그 조용한 미소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1심 선고 1, 법정에 혼자 섰어요.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남편도 모두 각자 다른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조용히 판결을 읽어내려갔어요. 해당 부동산은 명백히 원고 단독 소유로 확인되며 피고는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건축 행위를 감행하였고 이는 점유권 침해에 해당됨. 따라서 피고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철거 의무가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일부 인정된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승소였어요. 철거 명령도 배상 판결도 다 받았어요. 판결문을 들고 나오는 제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심장은 조용히 깊게 뛰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끝난 뒤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막아섰어요. 너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내 자식 망신 주고 우리 가문 얼굴에 먹칠해야 속이 풀리냐?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칼 같았어요. 네가 며느리냐? 우리 집안에 그런 독한 여자는 없었어. 내가 그 땅 포기만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가족 망가뜨린 주범이 너야 너.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저기를 넘은 증오가 어른거렸어요. 넌 사람 마음을 너무 몰라.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불행의 시작이었어.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 말에 나는 딱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러나 단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사이다였죠. 저요, 며느리 맞아요. 근데 당신들처럼 가족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뒤에서 손발 맞춰서 내 아버지 유산에 건물 올리는 게 가족이라면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딴 가족, 저는 평생 없어도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들으셨죠? 저는 당신들 가족 안 할게요. 이 판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턴 제 인생에서 당신들 지우는 시작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토록 큰 소리치던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판결문을 가방에 조용히 넣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뒤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고함은 더 이상 제 인생을 가로막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짓밟았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작은 카페 구석, 창가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종이봉투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죠. 생각 정말 다 한 거야? 저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 지금은 그냥 낯선 얼굴처럼 느껴졌어요. 생각은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였을까? 우리 사이를 깬 건 땅도 재산도 아니었어.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 그게 다였어. 그 말에 남편의 눈이 붉어졌어요. 미안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정말 모르겠더라. 몰랐다면 그때가 기회였지. 그럼에도 당신은 늘 그 사람들 편이었고 나는 혼자였어. 나는 널 사랑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제 마음도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함께 맞서주지는 못하더라도 뒤에서라도 버텨주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나를 방패로 썼어요. 나 하나로 모든 걸 막으라고 그냥 놔뒀잖아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 서류에 시선을 떨군 채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펜을 들어 도장을 찍었어요. 꾹꾹 눌러서 이제 우리 서로 놓아요. 당신은 그 가족 곁에 있으면 돼요. 난 나를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어요. 남편은 끝내 말이 없었고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돌아봤어요. 남편은 아직도 제 도장 찍힌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이해도 후회도 아닌 늦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끝났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사람과 나 사이의 10년이 하얀 종이 위에 정리됐어요. 슬프냐고요? 글쎄요. 이미 울 만큼 울어서 그런지 그날은 하나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이제야 나를 내 손에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혼자가 됐어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다 울었을 거고 밤에 불 꺼진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안 그래요. 그저 고요해요. 조용하고 담담하고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요. 이제는 나를 살기로 했어요. 더는 눈치 보지 않고 더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이제는 나의 기분,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챙기기로 했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인생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단단하게 나답게 살아보려 해요. 아직은 혼자 걷는 길이 조금 무섭고 가끔은 울컥하고 외롭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는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해요. 나를 미뤄뒀던 그 모든 날들을 되찾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고백일 수 있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벼랑 끝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따뜻함 하나만으로도 끝내 우리는 버텨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